오늘은 이제 기업 진단 실무에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그 책 샀냐 안 샀냐? 그 기업 진단 실무라는 책 있잖아. 그거 없냐? 어떻게 한 놈도 안 샀냐? 응? 아주 그런데 너희 놈들이 얼마나 이게 머리가 나쁜 애들이냐면 대학 등록금이 얼마냐 한 학기에? 그래 470만 원이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와서 지금 이렇게 공부한다고 하면서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한 달에 얼마는 못 버는 거냐? 최소한 100만 원은 못 버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체적으로 교육비가 얼마야? 한 900만 원 정도 되지. 9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과목 몇 개 듣냐? 한 5개나 듣냐? 그러면은 하나당 얼마야? 180만 원의 교육비를 드리는데 책 한 권 10,000원짜리 안 사가지고 교육에 10,000원이면 몇 프로냐? 180만 원에 10,000원이면 0.5%야. 0.5% 때문에 교육을 효율을 10% 떨어뜨리면 그게 미친놈이지. 완전히 너희들이 돈 개념이 전혀 없는 놈들이야. 이게 지금 산업공학은 지금 나 같은 생각을 항상 너희들은 뭘 해야 돼? 돈 개념, 효율, 비용 효율 이런 거를 탁탁탁탁 따질 수 있어야 돼. 요놈아, 네가 1분 수업 안 듣고 내한테 잔소리 들으면 얼마 손해냐? 효율이요? 이게 얼마 손해냐고 얼마치? 10,000원. 왜 10,000원이냐? 11년, 20년. 자, 우리 계산해 보자. 아니, 너희들이 이런 거를 그때 계산해. 자, 수업이 한 학기가 얼마라고 그랬어? 대충 900만 원. 기회비용까지 해서 900만 원이야. 근데 너희들이 한 학기에 수업 몇 번 하냐? 어? 아니, 한 주에 얼마야? 수업 몇 시간 해도? 3시간. 아니, 이건 말고 또 딴 게 또 있잖아. 딴 과목도. 21시간. 21시간. 그 21시간에 몇 주 하냐? 15주. 그럼 얼마냐? 300시간. 그러면 1시간당 얼마냐? 900만 원을 3시간 나누면 300시간으로 나누면 3만 원. 시간당 3만 원이야. 그러면 분당 5,000원. 분당 5,000원. 뭐 얼마 안 돼 이놈아. 지금 내가 잔소리를 한 5분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5,000원씩 5분이면 얼마야? 25,000원을 날렸어. 그런데 너희들이 몇 명이냐? 50명. 그러면 25,000원에 50명이면은 1,250만 원을 지금 너희들이 날리고 있는 거야. 알았어? 너희들이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를 경영 같은 데 이제 말하자면 진단이나 컨설팅으로 가지 않냐. 가면은 항상 너희들 머릿속에는 뭐가 돌아가야 돼? 컴퓨터가 돌아가야 돼. 무슨 컴퓨터? 돈 계산하는 이 컴퓨터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고 이게 몇 1분에 얼마고 지금 계산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1분 잔소리 하면은 얼마가 손해? 1분 잔 50명에 아까 5,000원이면 250만 원이 손해. 그래가지고 이거 5분 잔소리 하면 1,250만 원이 손해. 1시간 내가 강의 빼면은 얼마가 손해. 이런 식으로 이게 산업공학과 애들이 기계나 이런 놈보다 나은 점이 뭐냐? 돈 개념이 있다는 거잖아. 돈 개념이 있다는 거 아니야. 자, 보자.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경영 진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진단을 하려면 그 숲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숲 안에 들어가면 뭐를 못 보냐? 숲 전체를 못 봐. 알겠죠? 이게 회사에 딱 들어가면 삼성전자로 들어가 버리면은 삼성전자를 못 본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뭘 해야 돼? 전체 이렇게 보는 눈.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산업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삼성전자를 컨설팅 하러 들어가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돼? 삼성전자의 경영 환경 분석이라는 걸 먼저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말하자면 삼성전자의 경영 환경 분석을 요놈아 지금 삼성전자의 경영 환경 분석을 해봤더니 제일 문제가 뭐냐? 제일 문제가 아니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글로벌 경제 얘기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가 문제야? 회장님 이스라엘. 그거는 경제 환경이 아니지 지회사 문제지 이놈아. 이거니까 죽거나 말거나 이거는 경영 환경 분석은 아니잖아. 환경은 아니잖아. 뭐야? 제일 큰 문제가 중국의 업체들이 들고 나오는 거 아니야? 경쟁 업체들이 샤오미라든지 레노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 중요한 경제 환경 문제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놈아? 제일 큰 게 국회의원 아저씨들이 똥 싸서 뭉개고 있잖아. 그잖아. 그것도 경제로 보면은 굉장히 큰 환경 분석이지. 말하면 정치적인 거,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걸.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너희들이 이제 자동차 산업이면 자동차 산업의 환경 경영 분석.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이 전체가 아니다. 기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거, 산업이야, 산업. 산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우선 이제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자 이제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이제 컨설팅을 하려고 하면은 컨설팅 회사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우선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착수를 해야 된단 말이야. 착수.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보면은 이 착수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제 할 거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프로세스 이해하는데 이게 이제 프로세스는 처음에 착수를 하고 진단을 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행을 해서 결과 보고를 하면은 끝난다고. 이게 한 5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단계인 착수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거를 오늘 설명하려고 그래요. 착수 단계. 그러면 이제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와 고객 간의 접촉, 상호 간의 토론, 예비조사에 이에 따른 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예비조사란 말이야. 예비조사.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삼성전자를 진단을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관계자를 만나기 전에 뭐를 가지고 가야 돼? 요새 이제 전자산업의 이제 환경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가지고 가서 삼성전자 이제 담당자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아이템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로 하냐면은 고객하고 컨설턴트하고 이렇게 이제 만나가지고 프로젝트 이제 목표를 달성을 한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이 이제 뭐를 하느냐. 컨설턴트를 어떻게 하냐? 믿냐 안 믿냐? 안 믿죠. 아니 좀 미안하다. 아니 이제 요런 녀석이 컨설팅을 하러 온다고 하면은 너희들 믿음이 가냐? 네. 안 가잖아. 뭐가 인마 믿음이 가? 네가. 그러면은 믿음이 안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런데 이제 고객한테 컨설턴트는 뭐를 줘야 돼? 자기에 대한 믿음하고 희망을 줘야지. 그래야 이제 컨설팅으로 이제 이행이 되니까 컨설팅으로 이행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컨설팅을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컨설팅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미국 같은 데는 컨설턴트들의 나이가 35이 넘어가면은 이거는 환갑을 지난 거야. 대개 컨설턴트들이 25에서 35살 먹은 애들이 와요. 온다고.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컨설팅이라는 게 중노동에 속해. 왜 중노동에 속하냐면은 하루 종일 뭘 해야 돼? 컨설팅을 받는 피컨설턴트하고 뭘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되잖아. 근데 너희들 사람하고 대화를 한 10시간쯤 해봐라. 저녁에는 그냥 녹초가 되지. 근데 얘가 좀 영리하면 모르지만 그냥 또 말귀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나 탁탁 해쌓고 그러면 그냥 그거 설득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애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25살, 35살이가 하는데
그 컨설턴트가 경험이 있냐 없냐? 전혀 없죠. 전혀 없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컨설턴트들이 컨설팅을 제대로 하려면은 한 45에서 55 정도까지는 돼야 한국에서는 컨설팅이 돼요. 근데 왜 미국은 이게 되느냐? 미국의 맥킨지는 어떻게 되냐? 맥킨지는 뭐를 가지고 있다고? 시스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시스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맥킨지의 그 아시아 지부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미국에서 MBA를 딱 끝나고 났는데 맥킨지의 시험을 봐서 된 거야. 됐는데 출근을 어디로 하냐 그랬더니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으로 출근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현장에다 그냥 투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로 하냐면은 그 대신에 네가 가거들랑 거기서 컴퓨터를 두들기라 이게. 두들기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설문지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설문지를 받아가지고 가서 삼성전자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설문지의 답만 받아와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컴퓨터에다 인풋을 시켜주면 그 다음날 또 아침에 가면은 또 뭐가 나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딱 분석을 해보니까 어때? 그 회사는 자재 관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자재 담당 부장을 만나서 또 면접을 해와라. 그러면 또 해서 넣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시니어 컨설턴트들은 다 어디에 근무해요? 맥킨지 본사에 근무하고 얘네들은 뭐야 일종의 터미널이야 터미널. 터미널로서 이제 인풋만 이렇게 받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컨설팅 회사는 이 시스템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야 이제 자기 개인 노하우가 있어야 컨설팅을 나가는데 외국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만일 컨설팅 회사에 다니고 싶다면은 젊었을 때는 어디를 다니는 게 좋아? 맥킨지나 이런 데 외국인 컨설팅 회사에 다니면서 일단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노하우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지 않고 한국으로 딱 들어가면은 그냥 너희들 갖다 이렇게 투입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컨설팅을 해? 그잖아. 선수도 안 해본 놈이 코치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착수 단계. 이제 컨설턴트가 접촉 기회를 만드는 게고 고객이 접촉 기회를 만드는 게 최초의 접촉. 그다음에 이제 첫 만남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요놈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든다면 하나는 뭐냐? 시간이요. 가장 중요한 거면 나의 뭐를 기르는 거야? 실력을 기르는 거야. 두 번째는 요놈아 두 번째는 뭘 것 같냐? 나의 실력을 알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알려야 되니까 홍보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알려야 된다고. 근데 너희들이 이제 실력을 기르는 거는 알겠지. 대학 다니면 되니까. 근데 요놈아 너는 너를 어떻게 홍보하냐? 소설을 씁니다.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자기소개서 쓰면은 누가 읽냐? 네 거를. 제목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나 같은 경우는 뭐를 하냐면 신문 같은데 기고를 많이 해. 기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은 한 석 달 전에 한국경제신문에 이제 내 그 칼럼이 나와 있고 한 두 달 전에 매일경제에 이제 내가 쓴 글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고 일본의 후지 TV에서 한국경제 쓴 거를 보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러 오고 매일경제 쓴 걸 보고 인터뷰를 하러 왔었다. 그래서 지금 두 방송에 지금 내가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일본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 걔네들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를 알리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상대방이 내한테 접촉을 해와요. 지금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이 뭘 것 같냐? 요놈아 뭘 것 같아? 삼성전자. 그래. 삼성전자가 망할 거냐 안 망할 거냐 하는 거야.
일본의 소니가 다 망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오늘 한번 가서 뒤져봐. 내가 이렇게 한국경제 쓴 거하고 매일경제 쓴 거를 보면은 뭐야? 삼성전자 이후 한국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이 삼성전자 이후라는 게 삼성전자는 망한다는 전제하에서 글을 썼다면,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굉장히 알고 싶지. 소니도 망했는데 우리 삼성전자도 망할 거냐 안 망할 거냐는 굉장히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인터뷰가 딱 들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컨설팅을 하고 싶으면은 뭐를 이용해라? 대중매체. 대중매체. 그러니까 너희들 알겠지만 이제 이 세상이 많이 좋아진 게 그 싸이라고 하는 친구가 말춤을 췄지 않니? 유튜브에서 클릭이 몇 번이 됐다고 지금? 20억 명이 클릭을 했어요. 20억 번. 20억 번. 그러니까 너희들이 콘텐츠만 좋으면 홍보하는 거는 이제 이제는 SNS나 뭐 이런 게 엄청나기 때문에 우선 이제 제일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실력을 기르는 일이야. 실력을 기르는 일. 실력을 기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뭐가 온다고? 고객이 접촉교육 이렇게 만들어. 아,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온다고. 이게 온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컨설팅 방법론별 이제 수행 기법 하면은 이제 착수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산업 환경 분석, 그다음에 시장 환경 분석, 제품 및 서비스 분석인데, 산업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너희들이 이 경영 진단론 강의를 잘 듣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미안한 얘기로 우리나라 산업공학과 출신 놈들이 산업공학을 제일 몰라요. 산업을 모른다고. 산업이 뭔지를 몰라요. 산업이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뭔만 배워요? 맨날 뭐 수학으로 뭐 하고 뭐 LPDP 뭐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 기본적인 산업이 뭔지를 몰라. 산업이 뭔지를 몰라요. 이 녀석 앞에 산업하고 경제하고 경영은 어떻게 다르냐? 너 몇 학년이냐? 4학년이라며. 그러면 산업에 대한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 산업이 뭐냐. 그런데 너희들이 산업공학이라고 하면서 산업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컨셉이 없어요. 그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계속 얘기하겠지만, 너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업의 개념이야. 컨셉이야. 업의 컨셉이라. 이 업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업이라고 하는 걸. 업. 그런데 이 업 중에서 이제 여기 이제 뭐가 붙냐면은 산 이렇게 붙는 거지. 산업 이렇게. 산업의 컨셉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산업의 컨셉을 이해해야 돼요. 너희들이 이제 산업하면 크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 아는 게 뭐 있냐, 요놈아? 산업 중에 되게 제일 잘 아는 거. 3학년이더라도 전자산업하고 자동차 산업 정도는 알잖아, 그치? 전자산업하고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다르냐, 요놈아? 전자산업하고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달라? 기반이. 전자산업은 누가 똘똘해야 돼? 연구개발하는 놈들이 똘똘해야 돼. 연구개발하는 애들이. 왜냐하면 계속해서 뭘 해야 되게 신기술을 막 내야 되니까. 자동차는 어느 놈이 똘똘해야 돼? 생산에 있는 기능직들이 똘똘해야 돼. 그래서 뭐를 안 내야 돼? 불량품을 안 내야 돼. 뭐만 알겠냐? 불량품을 안 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지금 일본이 뭐는 다 망했냐? 전자산업은 완전히 작살이 났다 했죠. 어느 정도로 작살이 났다고 그랬어? 일본 전자산업의 5개 5대 메이커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에 얼마라고 그랬어? 3분의 1이다 그랬잖아. 그게 일본의 소니, 마쓰시다, 소니, 파나소닉, 샤프, 캐논, 도시바 요 5개 회사의 시가총액을 다 더하면
삼성전자의 3분의 1밖에 안 돼. 그런데 일본의 뭐는 안 망했냐 아직? 도요타 자동차는 전 세계 1등이다. 아직도. 현대자동차가 도요타의 반도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이거 뭐 때문에 그래? 업의 개념 때문에 그래. 업의 개념 때문에. 업의 개념이 뭐냐면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혼자 똘똘해서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뭐가 똘똘해야 돼? SCM, 서플라이 체인이 중요해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중요해요. SCM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부품이 몇 개? 우리가 이제 25,000개라고 왜 또 알겠죠? 어디 가서 이게 뭐 자동차의 고급 자동차는 35,000개도 있고 뭐 15,000개짜리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25,000개야. 그런데 자동차의 문제는 25,000개 어느 하나만 잘못돼도 전체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치?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혼자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청업체 25,000개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는 어때요? 삼성전자 혼자 잘하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하면 돼요? 삼성전자에 있는 연구개발 요원들이 똘똘하면 돼요. 근데 저 뒤에 왜 일본이 전자산업이 작살이 났냐? 연구개발한 그게 왜 걔네들이 비리비리하게 됐어? 이제 일본에서 30년 전에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었을까? 이공계 기피 현상. 똘똘한 애들이 다 어디로 가? 의대나 이런 데로 다 가버리고 비리비리 하는 애들만 공대로 온 거야.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지 않냐? 옛날에 말하면은 제일 우수한 애들이 어디로 갔어? 공대로 갔잖아. 근데 이제 말하면 의대로 다 가버리고 지금 이공계 기피 현상이 오잖아.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공대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중국 아니냐? 중국은 시진핑에서부터 다 그냥 공대 출신들 아니야. 전부 공대 출신 아니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하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국민들이 생산적인 것보다는 말하면 그 명분 이런 걸 찾죠. 이게 이제 나라가 망해지는 가장 이제 기본이 뭐가 나타나냐면 인문학의 득세야. 지금은 이제 인문학 시대 이러잖아. 그래서 이제 나라는 망하는 거야. 이게 이제 망하는 거야. 그게 이제 조선 시대를 말아먹은 게 뭐냐? 공자활, 맹자활 하면서 말하면 산업공상이라 해가지고 말하면 그 선비들 위에는 다 하고는 이제 공자활, 맹자활 하다 다 말아먹은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 막을 방법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 지금 우리 산업공학과 과목 중에서도 공장관리 뭐 이런 거 과목 애들 듣냐 안 듣냐? 하나도 안 들어요. 금융공학 막 이런 거 그냥 아주 이런 거나 듣고 돈 드는 거 이런 것만 하고 이제 그러는데 하느님의 은총에서는 벗어나는 거야. 이제 국민이 벗어나는 거야. 비생산적인 거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보면 요새 이제 인문학이 대세다 뭐 하면서 신입사원 뽑을 때 인문학 하는 애들 뽑잖아. 그게 이제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끝물에 와 있구나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끝물에 와 있구나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거를 잘 알아야 돼. 자, 산업 환경 분석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산업 거시 환경 분석이라는 걸 해야 돼. 패스트 분석. 패스트 분석. 패스트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P는 뭘 것 같냐? P는 거시 환경 P는 politics 정치. P는 E는 뭘 것 같아? economy. S는 뭘 것 같아? social. T는 뭐? 테크놀로지. 그래, 너희들이 공부 안 해도 돼. 이 정도 알면. 산업 거시한 거는 패스트 분석. 그래서 political, economical, social, technological. 그러니까 이제 이 변화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 정치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말하면 경제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 기술 개발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먼저 너희들이 뭐라고 들어가야 돼? 분석으로 들어가고
너희들이 이제 오늘 숙제는 각 분임조별로 요 패스트 분석을 해서 이제 제출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매주 이거 배우고 나면 그거에 의해서 삼성전자 또는 뭐 현대자동차의 패스트 분석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하면 자동차 회사 같으면은 패스트 분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소셜이 뭐야? 노사 분규 뭐 이런 거, 막 분규가 어떠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정치적인 거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으면은 테크놀로지, 기술 변화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하겠지. 그래서 아까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업의 성격에 따라서, 컨셉, 요 업의 이 산업의 컨셉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선정했으면은 요 패스트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패스트 분석을 할 때는 사실 판단에 근거해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 정치적으로는 여야가 맨날 쌈바가지 하고 지금 국가의 어떤 과제가 하나도 안 됐어. 그런데 지금 이제 에코노믹스에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뭐야? 최경환 누가 부총리가 나오면서 부동산을 지금 부풀리겠다고 막 지금 뭐 돈을 다 풀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이 있다. 근데 이제 소셜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지금 세월호 사태라든지 말하면 뭐 이런 게 나타나 가지고 지금 뭐가 일어나요? 양극화 문제가 막 어디나 지금 일어나고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진보는 어때요? 엄청나게 누가 중국 같은 데서 지금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치고 막 들어오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그 전자쇼에서 지금 나타난 현상이 삼성전자를 누가 일본 애들이 중국 애들이 이렇게 플렉시블 TV 같은 데 그냥 치고 나간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오고 있다. 이거를 이제 쭉 해서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 분석이라는 거는 이런데 말하면 전자산업의 업의 개념에 의하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테크놀로지 문제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그래갖고 이제 시사점이 뭐다. 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제 이 패스트 분석을 해서 제출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무슨 업종을 하느냐를 갖다가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수업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그냥 말하면 탁상공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몸으로 삼성전자를 분석해보고 현대자동차를 해보고 또 너희들이 이제 들어갈 회사를 직접 분석을 해보면서 직접 몸으로 배우도록 해. 알겠죠? 이것이 너희들이 성적 하나 받고 못 받냐가 아니라 이게 뭐가 결판 나는 거야? 인생이 결판 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어느 회사에 취업을 첫 직장을 어디 잡냐라는 건 엄청난 거니까 너희들이 좀 신중을 기해서 그러면서 그리고 나중에 면접 시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다 해보면은 그냥 준비 다 갖춰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면접 시험에서 면접 시험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분석을 다 하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치, 폴리틱 쪽에 들어가는 거는 정치 제도, 그 다음에 정책 개혁안, 규제 철폐. 요새 지금 가장 중요한 박근혜 이슈가 지금 규제 철폐잖아. 그 다음에 무역자와 반트러스트 법규. 반트러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너희들이 알겠지만 요새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있잖아.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시경제에서 보면 GDP가 어때요? 요새 거의 지금 마이너스 성장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이자율.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이죠. 지금 우리나라를 가장 짓누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동차 산업에서 지금 자동차 산업을 지금 죽이고 있는 게 뭐야? 일본의 엔저. 맞으면 일본의 엔저 문제가 지금 제일 급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금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 대신에 뭐라는 단어를 넣어야 돼? 동북아. 그러니까 우리의 경쟁 상대는 미국이 아니고 누구야?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 세 놈이 지금 비비작거리는 거야. 유럽 가서도 세 놈이 비비작거리고 미국 가서도 세 놈이 비비작거린다고. 왜냐하면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산업이 겹치는 게 없어. 미국은 제일 발달된 게 뭐냐? 비행기, 그 다음에 인공위성 이런 거잖아. 우리하고 겹치지를 않아요.
이게 사사건건 어디하고 우리하고 거의 합치냐면은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게 우리는 일본을 쫓아가고 중국은 우리를 쫓아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하면은 벗어나는데 잘못하면 뭘로 들어가? 샌드위치로 들어가잖아. 요게 지금 우리의 핵심이라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 환율 문제. 환율은 우리나라의 절대 환율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 일본의 엔하고 우리나라의 원하고의 환율이 알겠죠? 이게 엔하고 원하고의 환율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이제 분석해야 되고 사회 뭐냐 인구의 추세. 인구는 지금 요새 어떻게 되고 있냐? 노령화되고 있고 이렇다. 그다음에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그다음에 이제 여성 노동력, 환경에 대한 관심 이건 이제 나중에 다 설명할 거고 기술은 이제 IT 기술, 기술적 진보, 신제품의 혁신, 기술의 확산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사회 환경률,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말하자면 삼성전자의 요 부분은 위협이냐, 기회냐, 위협이냐, 기업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게 이제 너희들이 저렇게 딱 하고 나면은 뭐는 엔저는 위협 요소고 그 다음에 또 뭐는 우리한테는 기회 요소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기회와 말하자면 위험 요소를 이렇게 다 분석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 환경은 기회가 많겠냐 위협이 많겠냐 대부분 위협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 분석의 변형은 뭐가 있냐면은 슬랩트 분석이라는 게 스티플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PEST에다가 뭐를 보태냐면은 환경, environmental, 환경 문제하고 그 다음에 법, legal, 그 다음에 ethical, 윤리 요걸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은 이제 이게 뭐가냐면 스티플이 되는 거예요. 스티플은 social, S, T, E, E, P, L, E 알겠죠? 스티플. 자, 눈 감고 스티플의 S 하면 너희들이 얘기해. 자, 스티플의 S, social, T, 그 다음에 E, P, L, legal. 그 다음에 마지막이 E, 윤리.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 마지막은 요새 이제 강조되는 게 기업의 뭐야? 윤리 문제. 또는 사회 공헌, 막 이런 거 많이 주장하잖아. 그래서 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스티플 분석이야. 스티플 분석. 근데 숙제는 스티플 분석은 아니고 뭐만 있어? 패스트 분석만 하라는 거예요. 스티플 분석이라는 것도 있다. 이제 이건 여러분들 알아두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P, politics.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정치 환경의 구성 요소는 정치적인 안정성, 그다음에 정부의 이제 정책 및 규제, 각종 정부의 방침, 국회의 입법, 이제 그다음에 기타 말하면 사회단체 이런 것들이 정치 환경의 구성 요소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모피 전문 회사인 진도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를 많이 해?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 모피를 입으면 안 된다고 막 데모를 해. 그러면은 정치인들은 어때? 또 거기에 영합해가지고 모피를 못 입게 해야 되겠다. 또 요새 이제 너희들이 나오는 이슈 중에 뭐가 있냐? 담배 회사 같은 거 있잖아. 그럼 막 그냥 금연 운동을 막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얼마를 담배 가격 얼마 올리겠다고? 2,500원 올리겠다는 거냐? 뭐 이렇게 올리겠다는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회적인 이슈를 시작했다가 마당 막 그 정치 단체들의 이슈를 시작했다가 그것이 나중에 이제 입법화 그렇게 이제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너희들이 이제 알겠지만 그 무슨 회사냐? 그 담배 회사가? KTNG. 어? 예, KTNG. KTNG 같은 데는 뭐 이거 아주 요새 치명적이지. 이런 게 이제 나오면은 치명적이지. 그다음에 이제 경제 환경. 경제 환경의 이제 요소는 요새 이제 경기가 불경기다. 물가 문제, 소비자의 소득 문제, 소비자의 신용 문제. 여기다가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환율. 특히나 환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제 산업 환경, 문화 환경. 그다음에 이제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 소셜, 지각, 선호,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건 이제 나중에 기술 환경. 아까 대로
말하면 긍정적인 부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노키아가 왜 망했느냐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스마트폰 나오는 거를 그걸 대응 못한 거 딱 하나야. 그냥 딱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망한 게 뭐냐? 스마트폰 나오는 거 대응 못한 거다. 예, 이런 거죠. 그래서 기술이 이렇게 말하면 가는데 저 혼자 못 가고 있으면 그냥 가는 거지.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슨 분석을 하냐면 이건 산업 분석이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삼성전자의 분석이 아니고 이건 무슨 분석? 전자 산업에 대한 분석이 알겠죠? 전자 산업.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자 산업이라는 게 할 만한 거냐 하지 못하는 거냐. 이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취업을 할 때는 요놈아 취업은 어떻게 해야 돼? 기업에 해야 되냐? 산업에 해야 되냐? 산업에 해야 돼. 왜? 산업 그렇잖아. 응? 왜? 자, 취업은 산업에 해야 되냐? 기업에 해야 되냐? 산업에 해야 돼. 알았니? 왜 그러냐? 기업은 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산업에 해놓으면은 딴 놈이 망하면 딴 쪽으로 가면 돼요. 알았어?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기아자동차 옛날에 갔어. 망했어. 근데 지금 어디로 됐어? 현대자동차에서 인수를 했지 않냐. 자동차 산업이 살아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산업이 없어버리면은 기업이 망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미안한 얘기인데 망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게 굉장히 해피해요. 왜 그러냐? 기아 자동차 망했냐 안 망했냐? 망했죠. 근데 현대에서 인수하면서 어떻게 했냐? 걔네들한테 데모하지 말라고 막 인센티브를 막 주잖아. 그래서 이 많은 회사에 근무하면은 딴 회사하고 합칠 때 보너스를 받는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야. 이해가 되냐? 내가 왜 기업에 맞으면 취업하지 말고 산업에, 그러니까 어떤 산업에 취업해라? 유망산업에. 유망산업에.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디에 취업하면 안 되냐면은 사양산업에 취업하면 안 돼. 자, 다시. 너희들이 이제 사양산업의 대표적인 사양산업이 뭐냐 요새? 조선이야, 조선. 조선. 현대중공업의 월급이 높냐 낮냐? 높아요. 근데 현대중공업에 취업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부담을 안아요. 그렇잖아. 조선산업이 다 어려워지면 현대중공업도 어려워져.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선 너희들한테 얘기하자면은 너희들이 이제 생각할 때 한번 유망산업 한번 생각해 보자. 저 뒤에 우리 있는 제일 뒤에 있는 우리 학사한테 물어보자. 네가 생각할 때 유망산업이 어떤 유망산업일 것 같냐? 뭐가? 아니 네가 그냥 생각하는 유망산업 하나만 딱 꽂으라면 뭐 아무거나 불러도 돼. 뭐? 내가 왜 저놈한테 물어봤냐면 제가 예쁘게 화장을 했잖아. 화장품 산업. 이게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요새 콜마라든지 코스메틱스라든지 이게 왜 그래? 옛날에는 중국 애들이 못 살아가지고 화장을 했냐 안 했냐?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뭘 하기 시작해 지금 중국 애들이? 화장을 하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저 면세점에서 물건을 팔 때 5개씩밖에 안 팔아. 왜냐면 중국 애들이 막 차떼기를 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주세요 막 이러니까. 그러면 5개밖에 안 팝니다 이러고 팔아. 지금 아모레 퍼시픽에 오늘 너희들 인터넷에 뒤져봐. 이제 아모레 퍼시픽 지금 주가 얼마냐? 200만 원이요. 200이 아니지 인마. 200이 훨씬 넘어 있지. 지금 200 한 20까지 안 왔냐? 어? 얼마야? 214. 어? 214만 9천. 214만 9천. 얼마짜리가? 5천 원짜리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이 취업을 할 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화장품으로 가고 싶었어. 근데 아모레 퍼시픽을 지망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면은 딴 쪽에 현대중공업으로 가는 운은 범하면 안 돼. 그 대신 어디로 가?
거기 화장품 회사에 또 뭐가 있냐? 한국 화장품이 있으면 거기를 이게 업을 선택하는 거. 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 취업을 할 때 업을 선택하라는 게 그런 얘기.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산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해. 알겠죠? 이게 자동차 산업, 전자 산업, 그다음에 화장품 산업, 그다음에 말하면 정유 산업 뭐 이런 식으로 조선업. 근데 이제 너희들이 지금 조선업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아요. 이제 이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이제 산업이 뭐가 들어가냐? 게임 산업이라는 게 이제 너희들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오늘은 너희들이 패스트 분석을 할 때는 이제 아까 했던 대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 삼성전자가 속한 산업이 무슨 산업이야? 전자산업이면 가운데다가 전자산업을 놓고 정치 제도 규제원을 봤더니 정부의 컨텐츠 산업 육성 방침이 요새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성장 산업으로서 게임 산업이 지목이 되고 있고 정부의 게임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그 다음에 거시경제로 보면은 미국 경기 활성화, 국내 멋졌고 기술 측면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의 활성화, 3D 게임의 개발 증가,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측면에는 외국 게임의 국내 진출 확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중국 게임 업체들이 지금 한국에 막 들어오잖아 이제. 맞으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다. 이래서 이제 어느 거는 기여 요소가 있고 어느 거는 뭐가 있어요? 위험 요소가 있다. 너희들이 이걸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다. 알겠지? 네. 오늘 숙제는 이거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말하면 너희들이 하고 있는 산업에 정치적으로는 좋은 점은 지금 기여 요소는 뭐고 위험 요소는 뭐고 기여 요소는 뭐고 위험 요소는 뭐고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서 이걸 보고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경쟁 세력 분석이야. 경쟁 세력 분석. 그러면 이제 경쟁 세력 분석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를 하나 차리려고 해요. 이제 그 우리 회사가 있는데 제일 무서운 놈이 누구냐? 신규 진입자야. 신규 진입하는 애는 물불 안 가리고 막 달라든다고. 이게 멧돼지 같이. 왜? 걔는 막 믿지더라도 어때요? 막 시장을 확대하려고 막 이제 멧돼지가. 그래서 신규 진입자의 위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대체제의 위협이 있어요. 대체제. 대체제라는 건 여러분들 알지만 저기 제주도의 밀감이다. 밀감의 대체제는 뭐야? 미국산 오렌지. 또 좀 더 나가면 바나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대체제잖아.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이제 이 대체제라고 하는 게 지금 일본의 닌텐도인가? 그게 왜 망했냐? 맞으면 스마트폰 나가면서 그냥 나가버린 거야. 옛날에는 게임이라는 걸 따로 사서 했잖아. 그랬는데 휴대폰 안에 그냥 게임이 다 들어있으니까 뭐하러 게임기를 사냐. 닌텐도가 그냥 나가버린 거지. 그냥 나가버린 거야. 이 대체제의 문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의 협상력과 구매자의 협상력이 있는데 공급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잘 나가면은 원료 조달하는 사람이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제 중국은 지금 제일 센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희귀 금속 있잖아. 희귀 금속의 말하면 그 매장량의 80%가 어디에 있어? 중국에 다 있잖아. 말하면 리디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중국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이 이게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뭘 올려버려? 원료 가격을 막 올리잖아. 원료 가격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또 구매자의 협상력.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를 누가 제일 많이 사다 써? 애플에서 이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플에서 나 너네 거 안 쓰고 대만 거 쓰겠다 하면 그냥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경쟁 세력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제일 처음에 무슨 분석한다고? 아까 패스트 분석.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세력 분석.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처음에 이제 말하면 너희들이 삼성전자면 삼성전자에 가서 컨설팅하러 갔을 때 이런 걸 다 해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분석을 해봤더니 당신 회사는 어렵다라든지 이제 좀 쉽다라든지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게임 산업, 아까 같은 이제 게임 산업의 경쟁 세력 분석을 했더니 게임 개발에 평균 5억 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돼요. 영서의 사업자들이 사업 진입에 한계가 있다. 공급자, 대형 업체의 자본 집중에 따라서 뭐 이렇다. 수요자 입장에서 여러 개의 게임을 선택할 수 있게 대체제.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말하면은 게임 산업이라고 하는 거에 아까 이제 뭔 분석? 경쟁 세력 분석을 한다. 알겠죠? 세력 분석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위치 매트릭스 분석, 산업 환경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산업의 매력도, 기업의 강점, 산업의 매력도. 이게 이제 산업의 매력도가 높냐, 기업의 이제 강점이 높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업의 강점도 높고 산업의 매력도도 높겠지. 근데 이제 이거는 매력도도 떨어지고 기업의 강점도 없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이쪽에다가 뭐 해야 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응? 선택과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지. 산업 위치 매트릭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스포츠화 시장의 이제 지각도다 그러면은 패션성하고 대중성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식스는 대중성은 좋은데 패션성이 좀 떨어진다. 액티브는 대중성도 좋고 맞으면 패션성도 높다. 맞으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여놈아 어제 뭐 했길래 잠만 자.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삼성전자 내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숲을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숲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본적으로 유망 산업이라고 하는 거 메가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메가 트렌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메가 트렌드 하면은 인구 구조의 메가 트렌드는 뭐냐? 말하자면 첫째는 저출산, 두 번째가 노령화. 이게 두 번째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어? 싱글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는다는 거지. 네 번째는 뭘까? 맞벌이화. 이게 대체적인 네 가지야. 네 가지.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너희들한테 이제 이런 걸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내 과목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런 거를 조금 너희들이 흥미 있게 특히나 4학년 애들은 한번 이렇게 제대로 해보면은 아 세상 물정을 알게 돼. 아 요런 것들이구나. 예? 이제 노령화. 이게 다시 지금 인구 구조 변화에서 가장 큰 게 네 가지 흐름이 뭐라고? 첫째가 뭐야? 저출산에 의한 노령화. 두 번째가 혼자 사는 거 싱글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 맞아. 그저 맞벌이화. 맞벌이화. 그러면서 이제 맞벌이화가 되면서 산업이 완전히 변해요. 자, 그러면 무슨 산업이 잘 되겠냐? 당연히 실버 산업이 잘 되겠지. 시니어 산업이 잘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무슨 산업이 잘 되겠냐? 유아용품 중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싼 물품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고급화만 돼. 고급화만. 왜? 애를 한 명밖에 안 나니까 거기 걔가 이제 뭐가 돼? 소황제화. 소황제화. 그러니까 너놈들의 지금 문제가 뭐야? 다 저 집에서는 소황제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들이 단합도 안 되고 애새끼 개판이고 말 안 듣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소황제화. 소황제화. 얘놈아, 얘가 황제 같냐? 근데 저거 황제 같지도 않은 게 황제 대접을 받는단 말이야,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가 황제인 줄 알아요. 그래갖고 단합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이래. 이게 이제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화. 도시화. 그래서 이제 도시화 문제 때문에
이제 말하면은 뭐 전원 생활을 꿈꾼다든지, 그 다음에 너희들 알겠지만 3도 4촌 그러잖아. 3도가 뭐야? 3일은 도시에서 살고 나흘은 촌에 가서 살고, 말하면 이런 거, 말하면 뭐 3도 4촌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그래서 이제 무엇들이 나와요? 신에너지 산업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흐름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노령화다 하는데, 노령화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 노령화 지수라는 게 있어. 노령화 지수는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몇 프로냐로 노령화 지수를 따져요. 그랬을 때 전체 인구의 7%가 까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노령화 사회라고 해. 아니 7%까지. 이제 이게 그다음에 14%까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7%에서 14%를 노령화 사회라고, 14에서 20%까지를 고령 사회라고 그러고, 20에서 넘어가는 거를 초고령 사회라고 해. 알겠죠? 근데 지금 일본은 몇 프로냐? 25%야. 이게 4명 중에 하나가 65세 이상이야. 그러니까 일본은 뭐라고 그래? 초고령 사회. 우리나라는 11.3%.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야. 우리하고 일본하고 몇 년 정도 차이가 나느냐? 24년 정도 차이가 나요. 고령화 사회는 7%에서 14%까지, 고령 사회는 14에서 20까지, 초고령 20% 이상인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어떤 나오느냐? 그러면 이제 일본의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일본의 금융 자산의 61%를 60대 이상이 가지고 있고, 20%를 50대가 있어서 50대 이상이 몇 프로가냐? 81%를 가지고 있어요. 젊은 애들은 다 빚쟁이야. 젊은 애들은 다 빚쟁이야. 왜 젊은 애들이 빚쟁이냐? 이게 이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이 일본 학생에 비해서 너희들이 나쁜 학생들이야. 왜 나쁜 학생들이냐 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무책임한 걸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나라도 뭐가 되냐? 100세 수명시대가 되죠. 그죠? 100세 수명시대는 행운이냐 재앙이냐? 재앙이죠. 왜 재앙이에요? 아버지가 100살이면 아들 놈은 몇 살이냐? 75세. 그렇잖아? 근데 75세가 100살을 봉양할 수 있냐 없냐?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절대로 자식이 부모를 봉양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나의 노후는 누가 책임져야 되냐? 본인이 책임져야 돼. 나의 노후는 본인이 책임져야 돼. 그러면은 본인이 책임지기 위해서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자식들 대학 등록금을 대주면 안 됩니다. 자기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너희 놈들이 부모님들한테 대학 등록금을 받고 너희들이 지금 갚을 생각을 하냐 안 하냐? 갚을 수가 없어. 이게 갚을 수 없는 빚 얻어서 쓰는 놈들이니까 나쁜 놈들이지. 일본에서는 절대로 등록금을 안 대줘요, 부모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은 그 대학을 졸업한 애들,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면은 빚이 5천만 원. 결혼하면 1억짜리 빚쟁이다. 그래서 20대보다 30대가 빚이 더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는, 너희들이 부모한테 등록금을 받았으면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없으면 받지를 말아야 돼.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다 학자금 융자를 다 받아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20, 30대는 다 빚쟁이라고. 그게 이제 늙은이들만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아까? 싱글화. 그래서 혼자 살다가 죽는 사람이 1년에 얼마냐? 32,000건이 나와요. 이게 고독사가. 그러니까 일본의 지자체들 중에 제일 큰 일이 뭘까? 죽은 사람 빨리 발견해서 치우는 거야. 안 그러면 썩으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나와 있는 게 개오사라는 게 있는데, 개오사라는 거는 집에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는 건데, 치료하는 게 아니고 목적이 뭐야? 죽었나 살았나 빨리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그때 누가 붙느냐?
장내 관리사라는 게 붙어요. 얘네들이. 얘네들은 뭐 하는 거냐? 혼자 죽었으면은 썩었으면 어때요? 굉장히 어렵잖아. 그래갖고 그거 다 정리정돈해서 하는 사람이 장내 관리사. 그래서 일본에서 이 고독사 때문에 생긴 가장 큰 직업이 일본 직업이 뭐겠어? 간호사가 엄청나게 늘어나. 이 개호사.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늘어나? 장내 관리사라고 하는 직업이 다시 생겨났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싱글화, 1인화. 그러니까 1인의 그 말하자면 식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산업이 일어난다고? 고령 친화 산업. 고령 친화. 그러니까 일본의 산업에서 자식 새끼들이 개만도 못하잖아. 이게 개 산업만 발달해요. 그러니까 고양이 용품, 애견 간식, 애견 패션. 그러니까 집 장사하다 망하면은 개 집 장사, 옷 장사하다 망하면 개 옷 장사, 밥 장사하다 망하면 개밥 장사. 이쪽으로 다 가요. 이게 이 말하자면 애견 동물. 요새 일본에서 새로 생긴 게 뭐냐면은 노령견.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는 개 요양원이 요새 만들었어요. 개 요양.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그저 분당 같은 신도시들이 일본에서 다 지금 다 망했다. 왜 망하느냐? 너희들이 분당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신도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몇 시에 출근해요? 8시에 출근하잖아. 남편이 8시. 그러면 여자는 그때부터 뭐래? 설거지도 하고 뭐 하고 11시 되면 여자는 어디에 매달려? 전화통에 매달리잖아. 그래가지고 뭐를 소집해? 반창회를 소집해가지고 분당에 12시에 일식집에 가보면은 전부 다 누구밖에 없냐? 아줌마들밖에 없잖아. 아줌마들 반창회 오는 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분당을 뭐라고 부르냐?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그러잖아. 여자들의 천국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게 뭐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냐면은 이 맞벌이 부부가 이제 생기면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게 되면 어때요? 남자만 출근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같이 출근하잖아. 그러면 분당은 천당이 아니고 뭐가 돼? 지옥이 되는 거지. 둘 다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도시들이 일본의 타마 신도시가 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게 굉장히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업주부의 주중의 꿈은 뭐냐? 주말이 되면은 남편을 꼬셔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아이쇼핑도 하고 음식도 사 먹고 뭐 잘하면 옷도 하나 얻어 입고 이제 이런 게 꿈이잖아. 그래갖고 피곤하다는 남편을 막 깨워가지고 백화점에 가지. 근데 맞벌이가 되면 어때요? 여자 저도 지치지 않아. 그러니까 일본의 백화점들이 다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만 돼? 백화점 안 가고 그냥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냥 두부나 하나 사고 콩나물에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끓여 먹는 거지. 그래서 일본의 이 몰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부 백화점은 다 몰락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알겠지만 우리나라도 백화점들이 지금 다 거의 몰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고 뭐만 늘어나느냐? 편의점만 늘어나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토건, 건설회사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일본의 예를 들자면은 다 망한다고 보면 거의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길 놓을 만큼 놓고 집 질 만큼 짓고 뭐 더 질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뭐라고 하느냐? 토건업을 토겸업이라고 그래. 딴 걸 겸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연간 건설 수주가 점점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보면 돼요. 2008년만 해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땅 넓이가 몇 배 넘냐? 4배. 그러면 일본의 건설업의 보륨은 우리의 몇 배 해야 돼? 4배야 정상이잖아. 땅 넓이가 4배니까 토목공사도 4배 해야 되잖아. 그런데 2008년만 해도 일본이 우리나라의 한 2배 정도는 됐어요. 근데 2009년 되면서 한국이 이렇게 이제 올라서고 이제 거의 비슷해지더니 2010년 되니까 우리가 일본을 추월해 버렸어요. 일본은 뭐를 안 한다? 건설공사가 없어요. 토목공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건업이 다 그냥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제 기업 같은 데 보면은 웅진 코웨이라고 하는 회사가 망했어요. 왜 망했어? 극동건설 사가지고 망했잖아. 이제 건설회사는 어때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산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현대건설이 괜찮냐, 말하면은 아모레 퍼시픽이 괜찮냐, 뭐가 괜찮냐 했을 때 회사 지금으로 보면 어느 놈이 더 나?
현대건설이 낫죠. 회사 규모도 크고. 그렇지만 산업으로 보면은 건설업은 아니라는 거야. 화장품업은 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너희들이 취업을 할 때 산업으로 하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회사로 하지 말고. 이게 지금 너희들이 보면은 현대중공업이나 현대건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야? 너 이제 20, 30년 가면은 다 무너질, 일본의 경험에 하면 무너질 것들이라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는, 자, 뭘 하라고? 기업에 취업하지 말고 뭘 하라? 산업에 취업을 하라. 이 말이 이제 뭔 뜻인지 이해가 좀 됐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걸 잘 알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골프장을 한번 보자. 일본의 골프장을 보면 1990년에 4,388만 옌 하던 골프장이 얼마로 떨어졌냐? 248만 옌으로 떨어졌어. 몇 배가 떨어진 거냐? 20배가 떨어진 거야. 이게 우리나라 골프장도 다 작살이 난다고 보면 거의 틀림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골프장이 피크 때에 비해서 지금 한 5분질로 떨어졌는데 지금보다 5분질로 더 떨어져야 정상이야. 너희들 생각해봐라. 이 골프라는 게 뭐 별것도 아닌데 그거 한번 치는데 50억짜리 회원권이라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요놈아 잡담하지 말고 왜 골프장이 안 되겠냐? 먹고 살만하면. 골프는 몇 명이 치냐? 4명이 치지 않냐? 4명 모으기가 쉽지를 않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 승마로 가지. 승마 말 타라. 말타는 저는 혼자 가면 되니까, 혼자 가서 타면 되니까 말 타는 쪽으로. 아니면 뭘로 가? 요트.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래. 이제 돈 없는 놈은 등산, 돈 조금 있는 놈은 테니스, 좀 더 있는 놈은 골프, 좀 더 있는 놈은 승마, 더 있는 놈은 요트. 그다음 이제 망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제 이 산업에 이게 순서가 있어. 순서가 있어. 알겠냐? 순서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업 예측은 불가능한데 뭐는 가능하다? 산업 예측은 가능해. 그래서 산업공학이라는 게 얼마나 파워풀한 학문인지 너희들이 모르는데 지금 너희들의 그 교수 아저씨들이 전부 망가먹는 거야. 산업을 안 가르치고 엉뚱한 걸 가르쳐 놓으니까. 산업, 그러니까 너희들이 산업에 뭐를 찾아내는 거야? 아, 이거 유망산업이냐 아니냐. 이 산업이 발전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를 지금 예측하는 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다행스럽게도 이 말하자면 이 기업 진단로를 들으면서 주워 듣는 거는 좀 생겼지 않냐, 그치? 아, 이제 어떠니? 산업이라는 게 꽤 중요한 거구나라는 인식은 들지 않냐? 네가 지금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냐? 산업 예측이라는 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뭐는 잘 될 것 같냐? 융대부 산업은 잘 되지. 왜냐면 이제 요런 놈들, 돈 없는 놈들이 뭐를 해요? 막 급전하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잘 되는 게 뭐야? 빠찡코. 그 다음에 뭐야? 두 번째가. 요새 뭐지? 뭐 캐시앤캐시 뭐 이런 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말하면 대부 업체는 전부 다 일본의 뭐야? 야쿠샤 애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대부 업체는 뭐가 중요하냐? 돈 꿔주는 게 중요하냐? 받아내는 게 중요하냐? 받아내는 게 중요하잖아. 받아내는 노하우를 일본의 야쿠샤들은 가지고 있다고. 뭐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이게 지금 캐시앤캐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러시앤캐시. 그 다음에 뭐는 늘어날까? 평생 교육.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직장에서 은퇴 몇 살에 하냐? 60세. 그럼 몇 살에 죽을 거냐? 90세. 30년 동안 뭐 할 거냐? 공부나 해야지. 평생 교육. 알겠어? 그러니까 평생 교육 산업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지금부터 저놈아, 저 여학생이 저 자고 있는 얘놈아, 응? 여학생, 남학생이 졸는 것도 보기 싫은데 여학생이 이렇게 졸면 밉지. 응? 남학생 놈은 어제 게임이나 했다고 변명하지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평생 교육이야. 평생 교육. 평생 교육.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산업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때 뭐를 아는 게 중요하다? 업의 개념, 속성. 업의 개념을 알면은 이 산업이 유망 산업일지 맞다면은 이게 사양 산업일지를 안다는 게. 왜 그러느냐? 아까 전자 산업은 업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연구 개발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공대생들의 질이 막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갈 수밖에 없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중국은 어때? 우스운 놈들이 다 어디다가清华대학, 뭐 북경대학 다 이공하잖아. 그러니까 맞으면은 중국은 13억 인구 중에서 제일 우스운 놈들이 공대에 가고 한국은 제일 우스운 놈들은 의대 나가고 다 비리비리한데 그럼 이 두 놈이 붙으면 그냥 깨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사양일 수밖에 없다. 뭘 보면 안다고? 대학 입시 배치표를 보면 알아요. 알았죠? 이게 30년 후에 우리나라 산업이 사양으로 갈 건지 이걸 갈 건지를 보면은 그러면 이제 가장 그 유망 산업 중에 하나가 뭘까? 의료 산업, 의료기기 산업. 그러니까 의료기기.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메디슨이라는 게 삼성전자보다는 삼성 메디슨이 더 이번에 합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이제 이쪽에 안 되니까 메디슨 같은 걸 합쳐가지고 의료기기 쪽으로 가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말하면 그 직장을 구할 때 이제 머릿속에 딱 하나 오늘 넣어둔다면 뭘 넣어놔? 기업을 선택하지 말고 뭘 선택하라? 산업을 선택해. 그러면 너희들이 취업한 회사가 망하더라도 뭐가 있다? 딴 데 갈 데가 있다. 그런데 기업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현대중공업을 선택했는데 한국에서 조선산업이 망해버리면 갈 데마저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 바라요.